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죠.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국 명문대에서 중국 역사를 가르치는 한 교수. 그녀는 한국을 개성이 없는 나라, 중국 덕에 성장한 나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교수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단 3초 만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가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충격적인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이 작은 형제라던 그녀가 갑자기 형님처럼 존경하기 시작한 이유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안 천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영국의 명문 대학에서 중국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영국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동네에서 흔하지 않은 호녀라였어요. 어릴 때 중국을 떠나 영국에서 살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세련되며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를 가진 민족이야. 아버지의 말씀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중국의 위대함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했고 중국 신문을 읽었으며 중국의 국영 방송 뉴스를 챙겨봤어요. 배우는 모든 것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중국은 문명의 중심이었고 주변 나라들은 그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라는 거였죠.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저는 한국을 별다른 개성이 없는 나라라고 여겼어요. 제가 읽고 배운 바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에서 문화를 빌려다가 자기 것인 양 포장하는 나라였어요. 한국 음식, 중국 음식에서 변형된 거라고 했어요. 한국의 음악과 패션, 그저 유행만 좇는 얕은 문화라고 여겼죠. 한국의 역사조차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느끼지 못했어요. 심지어 한국은 자신의 문화를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유산을 당연한 듯 가져가고 있었어요. 중국의 전통 의상과 춤을 조금만 바꿔서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도 보였고 중국의 유명한 요리들이 한국식으로 변형되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걸 볼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표절과 모방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나라 같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홍보하는 모습이 어딘가 뻔뻔해 보였어요. 저는 한국이 중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한국 영화는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K-팝 가수들은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만약 한국이 단순히 중국을 따라하는 나라라면 왜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을까? 중국은 왜 같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까? 사람들이 단순히 한국의 모방을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이런 의문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저에게 흥미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중국에 계신 친척들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셨는데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하셨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솔직히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크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을 직접 보고 제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할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죠. 그렇게 저는 여행에 동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행이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 여행은 프랑스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기대가 컸어요. 중국에서 온 친척들은 부유했고 교육도 잘 받았고 여행 경험도 많았거든요. 당연히 세련된 태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착각했어요. 비행기에 타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친척들은 신발을 벗고 발을 팔걸이에 올려놨어요. 심지어 한 명은 비행 중에 발톱을 깎기 시작했어요. 작은 발톱 조각들이 바닥에, 심지어 좌석 위에까지 튀었어요. 승무원이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문제 생길까봐 그랬을까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싶었어요. 책의 얼굴을 묻고 아무도 저를 그들과 연결시키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 시끄러웠어요. 목소리도 크고 웃음소리는 더 컸어요. 담요를 더 달라, 간식을 더 달라, 좌석을 바꿔 달라며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거절당하자 서툰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서양인들은 중국인을 차별한다고요.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창피함은 끝이 아니었어요. 호텔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친척들은 가장 저렴한 객실을 예약해 놓고는 무료 업그레이드를 요구했어요. 여권을 흔들며 프런트 직원에게 자신들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국인이라 하면 더 좋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코리아 넘버원, 차이나 노굿. 한 친척이 서툰 영어로 농담처럼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프런트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번역도 안 해줬어요.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대신 그들은 번역 앱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문장이 엉망이었어요. 결국 2시간 동안 고성이 오갔어요. 호텔 측도 지쳤는지 결국 객실을 업그레이드해줬어요. 단순히 시끄러움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친척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식당에서 친척들은 자신들을 한국 관광객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자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따뜻하게 맞아주며 무료 음료까지 줬어요. 친척들은 그 상황을 즐기며 웃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실수로 중국어를 말해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어요. 직원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옆 테이블의 한 커플이 저희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지나가던 직원도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물을 더 달라고 하자 직원이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웨이터가 다가오더니 팔짱을 낀 채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서비스해드릴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친척들은 화를 냈어요. 왜 그러냐며 따졌어요. 하지만 웨이터는 단호했어요. 그냥 문을 가리킬 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방금 전까지 환영받았던 저희가 왜 갑자기 내쫓긴 걸까요? 식당을 나서는데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속삭이며 저희를 평가하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친척들은 프랑스인들이 인종차별을 한다며 욕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단순한 차별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한국인은 존중받고 중국인은 무시당하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프랑스에서 수모를 겪은 후 제 친척들은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한국은 우리 작은 형제야. 그들이 말했어요. 한국에 가면 우리를 왕처럼 대접해 줄 거야.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큰형님 나라라고 여기며 환영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궁금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가 배운 것과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인공지능 로봇들이 여기저기 움직이며 여러 언어로 여행객들을 돕고 있었어요. 제 친척들이 중국어로 길을 묻자 로봇이 즉시 완벽한 중국어로 대답하며 목적지까지 안내해 줬어요. 거봐. 친척 중 한 명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아직도 우리말을 쓰고 있잖아. 하지만 저는 확신이 안 섰어요. 중국의 가장 큰 공항에서도 이런 로봇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볼수록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할 때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직원들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차갑게 대했던 반면 한국의 직원들은 전문적이고 신속했어요. 유니폼은 깔끔했고 동작은 정확했으며 표정은 담담했어요. 불필요한 말도 거만한 태도도 없었어요. 조용한 효율성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와 호텔로 가는 택시에 탔어요. 거리는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낯설 정도였어요. 도로에는 움푹 팬 곳도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는 실시간 교통 정보가 표시되는 화면이 있었고 기사님은 길을 묻지도 않았어요.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현대적인 척하네. 친척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거 다 우리한테 배운 거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자꾸만 올라왔어요. 진짜 시험은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에서 벌어졌어요. 제 친척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귀빈처럼 대할 거라 확신하며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중국어로 크게 말하며 직원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직원들은 정중했지만 특별 대우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친척 중 한 명이 판매원에게 손짓하며 느릿하고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야, 중국어 할 줄 알아? 판매원이 웃으며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잠시 동안 친척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직원의 태도가 지나치게 공손하거나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한 친척이 인내심을 잃고 말했어요. 할인해줘. 우리는 중국에서 왔어. 너희 큰형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야. 직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건 그들이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우리 누군지 알아. 친척이 화를 냈어요. 네, 직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고객님이십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아첨도, 특별한 대우도 없었어요. 그냥 정중한 서비스였어요. 그 순간 저는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백화점을 나오면서 친척들은 화가 나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대할 수가 있어? 한 명이 씩씩댔어요. 우리 덕분에 여기까지 발전한 거 아니야?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각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방금 겪은 일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어쩌면 한국은 우리 작은 형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처음부터 아니었을지도요. 한국은 다른 무엇이었어요. 우리보다 아래도 위도 아닌 그냥 앞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였어요.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때쯤 우리는 도시를 둘러보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길모퉁이 빵집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가 풍겨왔어요. 네온사인들이 하나둘씩 꺼지면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서둘러 출근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어요. 하지만 제 가족들은 별 감흥이 없어 보였어요. 번화한 쇼핑가를 걷던 중 고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화장실 좀 가야겠어. 고모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길 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공중화장실 있어요. 고모는 한번 쓱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작고 답답해 라며 투덜댔어요. 그리고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가 그대로 쭈그려 앉는 거예요. 마치 고향 시골에서 하던 것처럼요. 고모,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팔을 잡았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중국에서는 어디서든 그냥 보면 돼. 고모가 제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자연 앞에서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 제가 뭐라고 더 말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몇 초 만에 경찰 2명이 다가오더니 차분한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중 한 명이 또박또박한 중국어로 말했어요.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모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가 어쨌다고? 무슨 권리로 나를 막는 거야? 나는 중국 사람이야. 우리가 형님이고 한국은 동생 같은 나라잖아.
저는 숨을 죽였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질까봐 걱정됐죠. 그런데 경찰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층 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독립된 국가입니다. 저희는 모든 방문객을 환영하지만 누구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순간 제 가족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동안 한국을 중국의 일부처럼 여겨왔던 가족들이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독립된 나라였고 한국만의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규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었어요. 고모는 씩씩거리며 더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경찰은 벌금을 부과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자리를 뜨자 가족들의 표정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얼굴이 어느새 조용한 당혹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가족들은 목소리를 낮췄고 표지판을 유심히 살피며 가게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는 살짝 허리를 숙이기도 했어요. 크지 않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변화였어요. 그날 저녁, 아늑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삼촌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구나.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낮의 일을 떠올렸어요. 경찰들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자부심,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요, 삼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이모의 체포는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도 친척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죠. 이건 불공평해.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뭔가 가져가자.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호텔 수건을 가방에 넣는 걸 보고 눈을 의심했죠. 슬리퍼, 헤어드라이어, 심지어 작은 스탠드까지 하나둘씩 짐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건 아닌데 멈추고 싶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단호했어요. 화가 나면 사람은 무모해지잖아요. 체크아웃을 하러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웠죠. 혹시라도 들키면 어쩌지?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친척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걸어갔어요. 프론트 데스크에 도착하자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 톤도, 뒤쪽을 힐끗 보는 눈빛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중요한 사람 같았어요. 한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 매니저입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간단히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가 태블릿 화면을 켜자 목록이 나타났어요. 수건, 스탠드, 헤어드라이어,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선명한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친척들이 호텔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죠. 너무나도 또렷하게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잡혀 있었어요. 저희 호텔은 AI 룸 스캐너를 설치해서 체크아웃 시 자동으로 물품을 확인합니다. 매니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게 보시는 증거입니다. 친척들은 굳어버렸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누군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뭔가 착오가 있나 본데요. 하지만 매니저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어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물건을 돌려주시겠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건 현실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거만하게 행동하던 친척들이었지만 여기서는 아무 힘도 없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너무 정교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결국 하나둘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하지만 경찰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물건을 돌려줬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호텔 측이 정식으로 신고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물건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이 설명했어요. 이건 존중의 문제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공정했어요. 그리고 그 공정함은 국적을 가리지 않았어요. 규칙을 어기면 누구든 책임을 져야 했어요. 이 일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봤지만 제 눈앞에는 서울의 거리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제 고정관념을 깨뜨린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한국은 사실과는 전혀 달랐어요. 전 한국이 중국과 서구 사이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그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나라였어요. 강남의 네온사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그 빛은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는 나라의 자신감이었어요. 지하철은 단순히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고 제가 경험한 어느 교통수단보다도 빨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단순히 전통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 친척들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존중받지만 그 존중은 스스로 쌓아가야 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동안 저는 언론과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책이나 뉴스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직접 경험해야만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의 가치관을 배웠어요. 노력과 성실,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한국을 지금의 위치까지 이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그런 가치를 말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바다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한국에서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저는 처음 한국에 올 때 마치 제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우월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반드시 다시 한국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국을 평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결국 중국인 교수의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 뭐였죠?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다. 한국은 앞서 나가는 나라였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한국의 질서와 수준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인정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 사는 게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지만 외국인들의 눈엔 한국이 정말 다르게 보이나 봅니다. 도로 위에 쓰레기 하나 없는 모습, 법을 지키는 시민들, 서비스 정신까지. 이게 그냥 운 좋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우리만의 문화와 노력 덕분이겠죠.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 배울 점이 많은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인 교수의 경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가장 놀랍게 보이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한국의 자부심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어떤 일이었나요? 만약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한다면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은 건 뭔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